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저녁 늦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예,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코린 윌슨의 정신기생체와 유식이라는 제목으로 도론도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방사님 앞에 전방에 있는 배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유람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기가 그 미포, 해운대 미포에서 출발해서 5, 6도를 한 바퀴 돌아오는 유람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배가 지금 거의 마지막인 것 같네요. 지금 10시가 다 돼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영업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 배 위로 달이 떠 있습니다. 예, 달빛을 받아가면서 불빛 속에서 또 해운대 해변의 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미포 선착장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언제 저걸 한번 타봐야 되는데 그죠? 8월달이 가기 전에 아이고 참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타봐야 될 건데.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파도 소리가 엄청 세게 들리네요. 그거 되면은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부채를 대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 더워서 부채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채를 가지고 파도 소리를 막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 제목이 코린 윌슨의 정신기생체와 유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코린 윌슨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1935년경에 태어난 영국인입니다. 영국인. 그리고 이분이 2018년, 2019년, 아니면 2020년인가,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80대 중반까지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기생체는 이분이 낸 소설의 제목입니다. 소설의 제목인데, 이 코린 윌슨의 정신기생체에 나오는 이 정신기생체라는 것이 불교의 그 유식에서 말하는 이 유식과 오로지 식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 유식이라 하면은 전5식, 제6식, 7식, 8식 혹은 9식 이렇게 나누는데 그 9가지 식 중에 이 코린 윌슨이 말하는 정신기생체는 과연 제 몇 식에 해당되는 것일까? 요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람선이 저기 미포로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미포 선착장으로. 예, 마지막 유람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린 김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상황이 멋지죠. 휘황찬란합니다. 휘황찬란. LCT 멋있습니다. 예. 밤바다 한 10시경에 2023년 7월의 마지막 밤바다 10시경 모습입니다. 자, 미포 선착장으로 거의 들어갔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요게 낫겠네요. 그냥 시커먼 밤바다 보는 것보다는. 예, 좋습니다. 예. 그게 훨씬 좋네요. 요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화면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신기생체라는 이 소설은 코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낸 소설의 이분이 소설은 사실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몇 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정신기생체의 내용을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정신기생체라는 책을 이렇게 완전히 정독을 했거든요. 정독을 했는데 무지하게 지루합니다. 무지하게 지루해. 웬만하면은 못 읽습니다. 웬만하면은 못 책이 읽는. 많이 두껍습니까? 지금 제가 읽어본 책은 글자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글자가 너무 작고 분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2페이지, 3페이지 읽으면 눈이 아파서라도 그냥 일단은 덮어야 돼. 눈을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끝까지 다 봤거든요. 끝까지 다 봤는데, 원래 이 코린 윌슨이라는 분이 영국의 하청 노동자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하청 노동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7살, 8살 이렇게 되면은 방적 공장, 또 이 뭡니까, 염색 공장 이런 데 가서 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을 게 없어. 굶어야 돼. 그러면 밥만 먹여줘도 가서 일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 삭도 좀 받고 품삯도 좀 받고 하면은 대박이야. 근데 이 코린 윌슨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교육을 거의 못 받았어. 초반기에 알려지기로는 뭐 초등 전반부까지만 하고 뭐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요즘은 또 뭐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뭐 그만뒀다 뭐 이렇게 또 알려지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어쨌든 간에 뭐 어릴 때부터 고생을 직사게 하면서 직업을 뭐 수십 가지 직업을 가져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왜? 자기 밑으로, 이 장남인데 자기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막 많아. 그러니까 뭐 장남이니까 큰 힘이 되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알바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런데 틈틈이 뭘 했느냐, 대영 제국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열심히 봐. 맨 처음에 본 게 뭐냐, 백과사전. 백과사전 독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잡식성 독서를 해요. 닥치는 대로 다 봐. 그러면서 22살인가 23살에 책을 한 권 내요. 그 책 제목이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인데 이제 문학 비평서예요. 그 유럽에서 나온 유명한 문학 작품들, 그 문학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분석이야. 예. 근데 그게 그럴듯해. 제가 이거 기원학사 처음 들어갔을 때 82년도 불교학과 이 합격 통지를 받고, 불교학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기숙사 안암동에 있는 기원학사,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올라갔어요. 오, 미리? 예,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선배들 하고 이제 안면도 터고, 그래서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웃사이드라는 책을 뭐 저하고 맞는 것 같다 해서 아예 가지라고 이제 뭐 주는 바람에 그걸 받아서 이제 펴보니까, 동신이 형? 규동이 형? 아니. 글자가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는데, 아이고 잠자기 전에 뭐 수면제처럼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었는데, 야, 밤을 꼴딱 세웠어요. 밤을 꼴딱 세우고 그걸 다이렉트로 다 읽어버린 거야. 그냥 그대로. 대박. 예. 잠도 안 자고? 예. 밤을 꼴딱 세웠지. 철야. 야, 근데 내가 그걸 읽고 그 문학 비평 방면에 눈을 떴어. 야, 이 봉사가 눈 뜬 것만큼 눈이 확 뜨이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그 문학 비평 내지 또 이제 뭐 과학 비평, 또 문명 비평, 이런 비평서들 위주로, 그러니까 논픽션이죠. 책을 많이 냈는데, 야, 너는 논픽션만 낼 줄 알지 픽션, 즉 소설은 못 낼 거야. 이렇게 조롱이
들어왔어. 자기가 속해 있는 노동계급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에라이 시험 내 소설 쓴다 해가지고 소설 썼는데 그 몇 권 안 되는 소설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정신기생체입니다. 근데 이 정신기생체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인공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가 죽었다는 연락이 이 자기 친구한테 와. 그래서 그걸 받고 그 친구가 조사를 하러 가요. 자기 친구가 이 역사학자인가 그래. 그래서 이 내 친구가 왜 죽었나 해서 조사를 해봐. 조사를 하는데 죽기 전에 자살 암시를 엄청나게 많이 해. 예,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내 머릿속에 나를 조종하는 놈이 있다. 나를 자살하도록 만드는 놈이 있다. 근데 내가 친구야, 내가 너에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에게 내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을 요 놈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요 정신기생체 요 놈들이 모르도록 내가 너에게 알려줘야 된다. 요 놈들이 내가 이런 정보를 너에게 주는 것을 알면은 요 자식들이 네 머릿속에 있는 정신기생체에 텔레파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너도 죽이려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예.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친구의 친구는 자살해서 죽고 이 글을 쓰는 주인공의 친구, 글쓴이의 친구는 그걸 밝혀내 그 과정을 과연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그 정신기생체라는 그놈이 뭐냐 밝혀내면서 이제 명칭을 정신기생체라고 붙여서 이놈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머리 싸움을 해. 전혀 이제 이놈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하면서 이놈들의 정체를 밝히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쭉 소설이 아주 지루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작가가 뭐로 내리냐면은 이 정신기생체는 외계인이 인간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어떤 외계 생물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게 SF가 되는 거야. SF 소설로 그렇게 이제 그 비슷하게 막을 내려요 못해요. 근데 결국은 이 정신기생체의 활동을 막지를 못하는데 이 정신기생체의 활동을 막는 방법은 뭐냐?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요놈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야.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예스를 할까 노를 할까 할 때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갈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새끼들이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서 파멸로 당사자가 파멸적인 그 결말을 맞이하는 방향으로 이놈들이 이끌어요. 이 정신기생체 놈들이. 그러면 이 새끼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정신기생체라는 것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시커먼 바다와 같은 놈들이야. 아주 그 인간의 의식의 밑바닥 혹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런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만 표면적으로 딱 표면으로 나와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근데 제가 왜 여기에 이제 좀 필이 꽂혔냐 그러면은 왜 꽂혔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은 나 지금 좀 저기 살고 있을 거예요. 저기 LCT. 예? LCT 저기에 로얄 스위트 룸인가 최꼭대기 층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지불해야 되는 저기 살고 있을 거라고 내가.
또 관광 미포 관광선 또 나가네요. 대박. 그 미포 관광선 저런 거는 이제 그냥 통째로 다 빌리는 거야. 딴 사람 태우지 마. 정원 전체 내가 다 쏠게. 그냥 우리 둘이만 태우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 둘이만 태우고 내가 음악 끄라 하면 끄고 키라 하면 켜. 그렇게 하면서 이거 유튜브 찍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한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반대 선택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낮은 대로 낮은 대로 가난한 대로 궁핍한 대로 뭐 하여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야 인생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아니라 물질도 가난해. 다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도록 만들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신기생체 요 설명하는 그걸 보고 이거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아니 여기에 저는 이제 좀 의심을 가져요. 우리 개개인의 머릿속에 정신기생체라고 명명되어 있는 어떤 그 의식 혹은 무의식 혹은 반의식 요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야. 요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코린 윌슨의 정신기생체에서는 요런 것들을 정신기생체라고 명명하고 외계인들이 아주 옛날에 외계인들이 원시 상태의 인류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어떤 유기체, 생물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 우리 의식의 어떤 한 부분이다 이거지. 우리 의식의 한 부분 혹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들어있든지 혹은 잠재의식 상태로 있든지 혹은 의식의 가장 밑바닥 근저에 있든지 그렇게 딱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요놈들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딱딱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야 그건 네가 그냥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거다. 네 인생이 찌질이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게 강박관념이 된 거고 일종의 편집증이다. 편집증. 페르노이아. 네 병원 가봐야 된다. 정신과 의사 만나봐야 된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식 같은 경우에 이 초기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전육식 외에 칠식, 팔식, 구식을 상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식의 어떤 이론들을 전개를 시키는데 그 중에 팔식 아려야식의 그 안 좋은 부분, 어두운 부분, 번뇌 망상의 어떤 부분, 그 부분에 요 코린 윌슨이 소설 속에서 정신기생체라고 명명한 이 부분, 요게 들어있지 않을까, 여기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유식에 있어서는 제8식에 배당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아주 기분 나빠.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이 요즘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자세한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 요 최근에 나온 정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있죠. 감정을 담당하는 두뇌의 어떤 부분은 없다. 그런 부분은 없다. 우리 요 이론이 나오기, 요 주장이 나오기 이전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 감성을 담당하는 부분, 오성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 정보가 알려졌는데 이 새로운 이제 최신 이론은 뭐냐?
그런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위는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정동이라고 부르는 부분만 있을 뿐이다.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외계의 지금 뭐 관광선이 넘어가고 밤바다 달빛 뭐 이런 거 반짝이는 수면 이런 것을 이제 감지하고 느끼는 어떤 부분, 이런 것을 감지하면서 느끼는 어떤 부분, 야 이거 뭐 어둡다 기분 나쁘다 뭐 요런 느낌. 그렇지만 관광선이 가는 건 조금 뭐 불빛을 켜고 휘황찬란하게 가니까 좀 밝은 측면 기분 좋다. 또 저기 저 LCT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밝으니까 저걸 보면 또 이제 기분 좋다. 뭐 요렇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 그런 걸 이제 정동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계를 보고 이제 자기가 느끼는 부분, 또 자기의 내면을 보고 느끼는 부분, 요 두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요런 측면, 밝다, 어둡다, 요런 측면에서 감정이 이제 하나씩 둘씩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정동이 조금 더 이제 나가면은 한 스텝, 두 스텝 더 나가면은 이제 감정들이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 이제 최신 이론입니다. 최신 이론. 이것처럼 이제 우리의 뇌과학도 가면 갈수록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이론들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관찰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과학적인 거죠. 과학적인 것.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더 발달하게 되면은 콜린 윌슨이 정신기생차라고 부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가, 그것도 이제 밝혀질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아가서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팔식, 이 팔식이 과연 우리 머릿속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그게 일정 부분 이렇게 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사람이 생명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지속이 되는가, 혹은 이제 이 정동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처럼 또 이 우리가 팔식구식이라는 것도 정동에서 만들어져서 마치 감정처럼 어떤 그 유도되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뇌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은 차례차례 밝혀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정신기생차라고 불리는 그런 나쁜 어떤 의식의 부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비켜나서 이제 현명한 선택, 잘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식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이 중요한 어떤 그 이 현대 이 학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뇌과학은 또 마음과학하고도 마음과학이란다, 마음 심학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음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학부에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공사상, 반야 공사상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무지하게. 근데 유식은 이게 좀 소홀하게 됐어요. 왜 소홀하게 됐느냐? 아니 처음부터 세친의 시 5위 75법 갖다 대고 구사론 갖다 대가지고 구사론의 5위 75법 그걸 외워야 돼. 그거 외우고 나면은 또 5위 100법 해가지고 유식에서 말하는 5위 100법 그걸 외워야 돼. 딱 질려가지고 막 그냥 아이씨 이 유식 전공하신 유식 담당 교수님이 지도교수였거든요. 입학하자마자 지도교수로 선정이 됐다고요.
그런데도 난 못하겠더라고 진짜. 와 진짜 너무 지겨워. 너무 지겨워. 그 이 교수님이 또 지금 살아 계실 건데 이분이 인간 수면제야. 걸어다니는 수면제. 오 교수님. 야, 씨, 강의하는데 선배들이 야 안 자면 니 기적이다 하는데 잠이 그냥 저절로 와. 예? 그냥 교단에서 앞으로 뒤로 뭐 좌에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그냥 그대로 읽어.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지겨워 죽겠어 진짜. 그런데 지금 정도의 이 그 정보만 제가 가지고 있었어도 맨날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가방 못질을 하면서 열심히 배웠을 거라고. 열심히. 인간의 그 심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하나씩 둘씩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야. 뇌과학이란 게 결국은 심리예요, 심리. 결국은 심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짜 이 중요성을 깨달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쯤 제가 이거 불교 심리학의 대가가 돼 있을 거라고요. 이 방면에 최고수가 돼 있을 건데. 아니 반야공 이쪽은 제가 그래도 뭐 앞에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유식 부분에는 이건 오리무중이야 진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뭐 어떤 한 소식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규명이 되고 밝혀질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이 분야의 공부를 오 파도 크다.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 기초부터 다시. 그래서 이게 불교의 그 유식과 유식학과 연결되어 있는 심학, 불교의 심학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견처가 생겼다고 해서 뭐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섣불리 판단을 내릴 게 아니고 이 방면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집단으로 대응을 해서 그 관계를 밝혀보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밝혀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이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유식과 관련을 해서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해신밀경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반야 공사상이 끝나고 나면은 일단은 이제 해신밀경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저놈이 학교 다닐 때 이게 잠을 많이 잤어.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잤어. 좀 모자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이 폴인 윌슨의 정신기생체를 통해서 그 유식으로 접근하는 한 그 실마리 이를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앞뒤가 좀 뭐 두서가 없고 뭐 여러 군데 좌충우돌 헤매는 그런 내용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해신밀경을 할 때 그때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도론도담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은 아마 콜린 윌슨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기생체 원시 시대 외계인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놨다는 그거는 그 도교적으로 보면은 그게 삼시충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서 성불하지 못하도록 좋은 데 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완전체가 이 원만한 그런 청정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벌레들이 기생충들이 셋이 있는데 그걸 삼시충이라고 도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삼시충이 내 몸에서 나쁜 역할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신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경신일을 뭐 육경신을 지킨다 하는데 육경신을 지키는 것이 삼시중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게 나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날이 경신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경신만 1년에 육경신만 잘 지키면은 삼시중이 결국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 해서 도교에서는 육경신을 막 실질적으로 수행의 어떤 방편으로서 지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거사님은 그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팔아리아시 제8아리아식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신기생체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일리가 있는 생각으로 저는 또 들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댓글과 좋은 어떤 그런 또 신박한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방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